안녕하십니까. 아파트를 찾아서 뛰아! 드래곤 아이언 김용철입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 그리고 빌라 그 두 곳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첫 집을 사신다면 어떤 것을 사겠습니까? 아파트냐? 주택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항상 고민을 할 겁니다. 저 또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빌라 방 3개 있는 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거의 결정을 다 했죠. 근데 저희 지인님께서 한번 아파트를 사보는 게 어떠냐. 나는 이왕이면 아파트 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나는 넓은 공간에 많이 이것저것 꾸미면서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많은 고민을 했죠. 이쁘고 넓은 주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더 비싸지만 비싸고 또 작잖아요. 아파트를 선택하면 작은 집을 살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파트를 선택을 했죠. 물론 17평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그 좋은 점은 하나의 역세권이라고, 역에서 한 10분에서 20분 거리였죠. 하지만 저는 몸테크를 그냥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그 전에 많은 고민을 했죠. 가성비가 좋은 빌라냐, 아님 가성비는 없지만 몸테크를 할 수 있는 아파트냐. 저는 아파트 살면서 장점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이 있었고,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큰 신경 쓸 게 없었어요. 물론 역에서 가까우니까 어디 이동하기가 편했죠. 하지만 집이 좁아서 감옥살이 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저의 대신에 제가 인테리어를 해서 그냥 그 이쁘고 깨끗한 집을 마음 위안 삼아서 살아왔죠. 근데 웬걸 한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가격이 올랐어요. 희한하게도 작은 평수였지만 역세권이고, 그리고 대단지라는 아파트로 인해서 가격이 한 2년 동안에 저는 한 2,500, 3,000 정도는 올랐다고 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몸테크가 중요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빌라지만 생활의 행복, 그 다음에 저의 꿈, 그리고 생활 환경, 이걸 택하실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또 분석을 해봤어요. 한 10년 동안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는 10년 동안 물가 상승률보다 많이 오른 거를 대체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주택은 물가 상승률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물론 매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팔린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2,500, 3,000 이득을 보고 판매를 했습니다. 결국 제가 이 보이는 집은 저희 집이고요.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일단 조망권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조망권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근처 역세권입니다. 저를 다시 연결을 잡아주세요. 물론 25평, 정확히 말하면 24.5평이라는 집을 샀어요. 사가지고 다시 몸테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 1억 가까이 집은 오른 걸로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집을 살 때는 다들 꿈을 꿔요. 멋진 집, 그리고 가족을 낳아서 애를 낳아서 넓은 공간에서 행복하게 살면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나이가 40이 이상이 된 이상에서 친구들을 보고 저를 보면 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연예인들을 주로 보면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집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빌딩을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재테크를 하신 분 중에서는 물론 집을 재테크를 하신 분들이 큰 돈을 번 연예인들이 더 많죠. 물론 강남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금액들이 쭉쭉쭉 올라갔죠. 하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일반 사람으로서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저평가된 집에서, 저평가된 지역에서 어떤 상승률을 생각을 하고 몸테크를 하면서 한다면 나름대로 10년이 아니면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격보다는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9.13 대책으로 인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많이 누르고 있어요. 물론 많이 누르고 있지만 항상 그래왔어요. 곡선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근데 오르고 조금 떨어지고 오르고 조금 떨어지고, 모든 제 아파트의 몇 개를 그래프를 본 것들을 보면 대부분 그래 왔습니다. 물론 조정기, 지금 현재는 조정기죠. 근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 또 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20대 아니 30대 처음 집을 사려고 하는 고민하시는 청년 아니면 결혼 앞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서울 지역은 투기 지역이죠. 그리고 뭐 경기도는 투기 제한 지역이 있고, 아니면 그 투기 지역은 결과적으로 40%밖에 대출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외에 경기도라도 조금 멀리 떨어진 곳, 아니면 지방은 70%가 대출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봉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면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한국주택공사에서 하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디딤돌과, 그리고 보금자리론이 있어요. 그거는 최고 70%까지 대출이 됩니다. 저는 좋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을 해볼게요. 말하자면 넓은 평수 한 30평대 재색 기준으로는, 그리고 역세권, 그리고 대단지, 그리고 학군, 새집, 제일 1등으로 생각하는 거는 강남이죠. 근데 우리는 강남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험한 길입니다. 그래도 강남에 인접된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더군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몸테크를 하고 있고, 물론 또 집을 또 팔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꼭 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항상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고민하죠. 지금 워라밸 얘기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 쓰고 살자. 그리고 또 남자들은 역시 지갑에 돈이 있으면 다른 것들 생각해요. 물론 재테크죠. 재테크라는 남자들이 처음에 쉽게 하는 것들은 오피스텔도 작은 거니까 할 수 있고, 그리고 주식 저도 손을 좀 봤어요. 주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어떻게 도박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남자들은 지갑에 돈이 없이 대출을 받는다면 다른 생각을 못해요. 열심히 좀 살아야 되고, 이번 때 대출 어떻게 갚아야 될까, 아니면 이 생활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절약하고, 그리고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대출도 좀 갚았고, 아니면 또 내 집이 또 어느 정도 집값이 올랐고, 이런 방법 한 번의 그런 맛을 느끼면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물론 역세권, 서울 근교, 아니면 서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고민들 하시죠? 꼭 여러분들 아파트든 주택이든 꼭 선택을 잘해서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가족과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고요. 여러분,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건 구독자 클릭을 해주시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또 찾아보도록 뵙겠습니다. 아파트를 찾아서 끝!